안녕하세요, 람유나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거나 혹은 미국이 코로나 이후 계속 핫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까지 넘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으로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에는 투자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일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걸맞지 않은 방향과 횡보를 보여주며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많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나라 중국을 조금이라도 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람유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람유나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이 괜찮거나 혹은 람유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러한 것들을 알기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략적으로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 속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중국 땅의 크기는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에 속하며 인구수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인도에게 빌려서 2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GDP의 경우에는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나라이지만 1인당 GDP는 세계 56위에 해당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즉 빈부격차가 무척이나 큰 나라에 속하며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황하 문명이라는 지정학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농업의 평등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려고는 하고 있었지만, 인구수가 많이 유리하고 지정학적인 이유로도 많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여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선진국으로 불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여 21세기가 된 지금 제2의 강국이 되어버리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자본주의 이념으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되어버렸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며, 그렇게 되어버리니 중국은 시진핑 체계에서 자본주의 이념보다는 공동부유론을 앞세우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크게 했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평등을 내세우기 시작을 하여 중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처럼 놓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 3개월 전에 중국에 대하여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었는데, 그때의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붕괴와 소비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경제가 거의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 속하였으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진핑이 대하여 반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고, 공무원들은 못 살게 되어버리니 비리가 판을 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부대들은 말을 듣지 않는 사태까지 펼쳐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경제가 못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던 중국이 2개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2개월, 3개월이 지났다고 경제가 망할 것 같은 표현까지 쓰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명을 했을 때는 정말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기저효과 역할을 하게 되며 지금의 중국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2025년 연초가 된 지금 소비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하여 소매 판매는 4% 늘었다고 발표도 하였고,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보다 6% 정도 생산이 늘기도 한 것이 중국이며, 생산 중에서도 장비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무려 10% 정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경우 미국부터 시작이 된 AI 붐이
사람이 이제서야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긴 하지만 이제서야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의 경우 저점 대비하여 30% 이상 오르기도 하였으며, 증시가 30% 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증시에 속하는 AI 관련주 이런 것들, 즉 빅테크라고 불리는 텐센트는 저점을 대비하여 거의 2배 정도 올랐으며, 알리바바의 경우도 텐센트와 비슷하게 증가폭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는 AI의 영향으로 날아오르고 있으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표현처럼 중국 정부는 최근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력한 내수 부양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은행 금융사의 개인 소비 대출을 늘릴 것이며 대출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며, 이 밖에 상품, 서비스 소비도 늘릴 것이라면서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하도록 지시도 하였고, 소도매 판매, 숙박, 요식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도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중국 주식에 있어서는 저점에서부터 이미 상승하는 추세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속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25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버리면서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 관세 전쟁에 있어 이 관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저격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라고 할 만큼 중국에게 많은 관세를 매기기로 유명한데, 중국은 여기에 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에 대하여 보복 관세를 매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트럼프는 머지않아 시진핑과 8년 만에 관세 협정이라는 것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머지않은 시일 안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어쩌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이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중국이지만, 점차적으로 생산성의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딥시크의 등장, 그로 인하여 중국까지 찾아온 AI 붐,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중국은 어쩌면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표현하라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 경제라는 것은 거의 망할 정도까지 온 시기이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중국 국민들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AI 붐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 그때 한번 중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찾아온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가지고 중국이 이제 부활하는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저점에 순 구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중국의 경우 지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이 혼자 잘 산다고 혼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다 얽히고 설킨 게 경제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지금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의 경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좋은 상황의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면 중국의 지금 있는 이슈 또한 사그라들기 마련이고, 그러면 다시 경제라는 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